지난 수요일 파월 연준 의장은 역대급 초고속 금리 인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FOMC에서 갑자기 슈퍼 비둘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갈 길이 멀다면서 긴축 정책을 강조하던 그가 갑자기 정책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가까이 근접했고 제약적 금리 수준을 언제 낮출지의 문제가 토론 주제 중에 하나였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일제히 환호했고요. 뉴욕 증시의 다우 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를 깨고 내려오는 등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 뒤에는 보이지 않는 우연과 도전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금리톡의 주제는 파월 슈퍼 비둘기 돌변, 금리 인상 종료 선언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역대급 긴축 정책 변곡점,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셈법, 그리고 향후 방향성과 유의사항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금리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막을 내린 금년도 마지막 FOMC 결과에 대한 간략한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지난 9월 1일에 5.25에서 5.5%로 3개월째 동결되었죠. 다만 보도 자료로 배포된 성명서에서 수정된 문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은 expanded, 확장으로부터 slowed, 둔화로 바뀌어 금리 인하 방향으로 틀어주었고요. 인플레이션은 elevated, 즉 높음에서 eased and elevated, 즉 완화 및 높은 수준 유지로 수정되었고요. 이것은 최근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반영된 문구 수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긴축 정책 편향, 즉 팔러시 포밍 앞에 N이라는 단어가 삽입된 것이 특이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이번 12월 FOMC 성명서는 이전에 비해 작구상으로 일부 수정에 그쳤으나 몇 가지 키워드의 표현이 비둘기파적으로 크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9명의 FOMC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중앙값은 2024년 4.6%였는데요. 11명이 내년 중 75bp 최소 3번 이상 인하를 시사했고요. 놀랍게도 6번 인하를 점친 위원도 1명 있었습니다. 2025년 중앙값은 3.6%, 그리고 장기 중립금리는 2.5%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닐 카시칼이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 매파 위원이었죠. 그러나 금리 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매파 위원들도 이번에 감쪽같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FOMC 점도표의 두드러진 특징은 작년 3월로부터 추진된 역대급 초고속 금리 인상 대행진의 종지부를 찍는 변곡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의 점도표와 함께 경제 전망 요약, 즉 SEP가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데요. 이번에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GDP 성장률 1.4%로 견조한 성장을 달성하고 실업률은 4.1%로 고용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근원 PCE 물가 지수는 2.4%로 예상되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2%에 근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가 펼쳐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입니다. 이런 정도면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때가 이릅니다. 고금리의 긴축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FOMC 성명서 발표 후 속개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이날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여기 미국의 유명 경제 주간지인 배론이 뽑은 헤드라인 기사 제목으로 압축됩니다. 즉,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 끝과 관련하여 파월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본 긴축 사이클상 정책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앞의 성명서에 삽입된 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이 문구는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삽입되었지만 사실상 긴축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제약적 정책금리 수준을 언제부터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이슈이며 오늘 FOMC에서도 논의된 주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금기시되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최초로 이번에 FOMC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파월 의장은 줄기차게 고수해오던 고금리의 장기화, 즉 하이어 포 롱거의 정책 기조도 완화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즉 우리는 긴축에 너무 오래 매달리면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연준의 두 가지 의무, 즉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는 경제에 최선을 다할 뿐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한 연준 의장으로서 정치와 확실한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근본 FOMC 기자회견을 통해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매파로 초지일관해온 모습에서 갑자기 슈퍼 비둘기로 돌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 FOMC 결과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발언은 선물 시장에서 즉각 금리나 베팅에 반영되었습니다. 왼쪽 편은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이고요.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내년 3월부터 금리나 피벗이 개시될 확률이 66%가 넘습니다. 앞에서 FOMC 점도표상으로 3번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잖아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무려 6번 금리 인하를 점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 확률을 선분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FOMC 종료 후에 금리 예상 경로를 나타내는 주황색 선이 하루 전에 빨간색 선보다 밑으로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의 토마스 쿠는 하버드대 물리학 교수 출신으로 과학사와 과학 철학에 수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학자로 유명하죠. 패러다임이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인식 체계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본 FOMC 결과에 대해 아담 사란 투자 전문가는 최근 수십 년 이래 가장 공격적이었던 금리 인상이 종료됨에 따라 월스트리트에 대규모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연준은 그동안 1순위 공공의 적이었던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어졌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근본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버금갈 정도로 커다란 파급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즉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났는데요. FOMC 종료 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된 후 오후 2시경부터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3대 지수 모두가 일제히 수직으로 상승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를 깨고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국내 증시도 개장하자마자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가 수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3%대로 급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산타 랠리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풍자 만화에서처럼 파월 의장이 연준에 기관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파월이 잡은 운전대의 방향에 따라 미국 경제는 두 가지 갈림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금리 인하에는 두 가지 셈법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보험성 금리 인하입니다. 해당 발언을 복기해 보면 SEP에서 내년 말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2.4%로 목표보다 높지만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긴축이 너무 지나치면 자칫 피벗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이전이라도 금리를 인하여 선제적으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다른 하나는 침체성 금리 인하입니다. 그의 말을 다시 복기해 보면 현재 불황에 빠졌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거의 없다. 그러나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경기 침체나 그와 유사한 일이 시작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 즉 지금까지 추진된 압축적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즉각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아직까지 경기 연착륙을 자신하고 있지만 항상 상시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 침체 방어가 연준 앞에 갈아놓인 커다란 도전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네 가지의 경착륙 하드 랜딩 시그널을 철저히 체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의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은 이미 이러한 지표들에 익숙해져 있겠지만 너무 중요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농업 신규 채용이 연속 3개월 10만 명 이하로 하락하면 회색막대의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강력한 시그널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비 교수의 10년물과 3월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 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과 과거 12개월 최저치와의 차이를 추적하는 샴 지표값이 0.5 이상으로 상승하면 경기 침체의 강력한 경고 등입니다. 여기에다 ISM의 제조업 PMI가 수개월간 연속으로 50% 이하에 머물고 특히 4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회색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상 네 가지의 핵심적 하드랜딩 시그널과 다른 보조 지표를 참고하여 경기 침체 진입 여부를 체크하면서 투자 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2월 FOMC로 역대 초고속 금리 인상 대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금리 인하로 피벗하는 변곡점이 마련되었다. 내년 점도표 중앙값으로 기준금리가 4.6%로 내려가고 최소한 3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최대 5에서 6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SEP 경제 전망 요약에 따르면 내년 이후 물가 둔화, 고용 유지, 그리고 견조한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 급격한 고용 시장의 냉각 없이 인플레이션 목표에 근접하고 있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과 골디락스 경제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셋째로 연준의 금리 인하의 두 가지 셈법에 주목하면서 향후 경기의 방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드랜딩 관련 네 가지 핵심 지표들을 면밀히 체크해 나가면서 경기 침체 발생 시 보수적 투자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매번 영상의 방송 전체 대본을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